청와대의 울산 선거시장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울산시 공무원으로 소위 컴백을 하려 했다가 이게 철회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무슨 일이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선거 개입 기소자를 특보해 송병기 귀환 시도 2018년 지방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혐의 당선 도운 핵심 인물로 불구속 기소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9월 1일자로 송병기 전 부시장을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제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경제정책특별보좌관은 임기 2년입니다.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대외 활동이 가능한 보좌관 역할입니다. 자, 각각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요, 어떻게 보면 당시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면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 게 공무원법인데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고요.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에서는 기소된 중대범죄 혐의자를 특보에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방증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시 내부에서도 경제부시장이 있는데 시장 측근을 경제특보로 영입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울산광역시는 논란이 되자 영입 계획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은 그 정부에서 공직사회의 어떤 기강, 원칙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데에 최일선에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혐의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막중한 혐의고 기소가 된 분인데 왜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에서는 다시 송 시장의 경제특보로 화려한 컴백을 하려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일단 울산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울산시장 선거 개인 문제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관련 수사관들이 다 폭파돼서 없어져 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사회적 논란을 굉장히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었던 분이 바로 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거든요. 어제 저는 저 뉴스를 접하고 해석이 참 어려웠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된 거는 그럼 글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여기서 나는 송철호 울산시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 청와대도 포함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가겠다는 뜻인가? 라고 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보통 그때 박정화 대변인 계실 때 그때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가 되면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행 아닙니까? 실명을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까이 모시고 있던 어떤 그 수석은 기소 말고 수사 대상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사표를 냈어요. 물론 정부마다 다르겠지만 각 정부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 봤습니다마는 저게 그냥 실무선에서 누군가 실수로 별 문제 없겠지라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경제특보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인 울산시장이 결재를 해야 되고 여러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이 됐을 거예요. 이런 논란이 있어도 그냥 가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길을 가련다라는 건 우리 박 대변인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드리고 정영진 변호사님, 그런 지방공무원법 이런 거 없습니까?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면 공무원에 임명할 수 없다 이런 거.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에요. 기소가 되면 형사 기소가 되면 면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물러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했지만 그 기소가 되니까 이제 국가공무원법은 아니고 서울대법이 따로 생겼지만 마찬가지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직이 됐던 거고 사실은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 1월 29일 날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울산시장에 의해서 면직이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면직시킨 사유가 다시 말해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복직시켜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 절차라고 한다면은 송병기 부시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잘 소명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고 복직이 돼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부시장 자리도 아니고 특보라고 하는 이상한 자리로 다시 복직시키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참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형사 기소된 그 범죄 자체가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됐는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죄도 아니고 다른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로 면직이 되는데 예. 선거법과 그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을 복직시킨다. 이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복직이라기보다 어쨌든 특보로 임명한 그 분이 송초로 그 시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송초로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공동 피고인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러면 두 분 다 근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보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탈법적인 소지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법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견해였는데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지난 2월에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면접 심사 당시의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뭐 면접 과정에서 뭐 걱정하거나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없으셨나요? 예,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소명할 부분들은 많이 소명이 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 이제 출마 선언하셨는데 꼭 출마하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 민주당 정부 23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매몰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송초로 정부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마음을 굳힌 겁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사실상 뭐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또 하셨잖아요. 송초로 시장이나 송병기 전 부시장 입장에서 박정화 대변인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급했던 걸까요? 재판 결과 좀 나오고 나서 모든 게 다 의혹이 클리어됐을 때, 해결됐을 때 그때 임명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아직 국민적인 의혹이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사실 재판 결과도 거의 발표가 임박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이게 무사히 이렇게 특보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옥상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울산시 내에서의 행정력 낭비라고 얘기한 것처럼 경제부시장이 있는데 예. 어쨌든 전 부시장이 경대 특보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비스라인이 생기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물론 이제 경제특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월급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임기는 2년이지만 그렇게 예우가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거의 뭐 밖에 활동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대외적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실무적인 어떤 경제부시장의 힘이 빠진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공공 영역 내의 라인들이 허술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이중적인 혼선을 빚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울산 행정력에 말하자면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다행히 4시간 만에 철회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실제 재판에 실무했던 김태원 부장,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 김성주 공공사무부장이 자천되면 사퇴해서 거의 수사 자체가 거의 진행이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인지 너무 과한 어떤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이재명 부장에게 묻고 싶었던 건데 자, 세 분 다 좀 뭐 이상하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물론 세 분의 개인 견해지만 이게 우리는 무죄라는 자신감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글쎄, 지금 뭐 문제점 다 얘기했으니까 그 약간 인식의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자마자 4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건 결국 논란이 될 걸 알았다는 뜻이겠죠. 그 논란이 되면 이걸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였다? 그 인식이 작용이 문제인데 사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기억하는 것처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당시 청장이 이제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됐죠. 또 한병도 전 민정수석도 같은 건을 기소가 됐지만 역시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봤지만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도 원래 공천을 신청했는데 경선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무원법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면직이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에 들어가면 기소가 되면 예. 사실은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사실은 당시 기소된 사람 중에 여러 명이 선거에 4.15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기도 했고 물론 이제 그거야 유권자들이 판단한 거니까 뭐 그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당에서 공천 심사를 하면서도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특보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 자 재판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 주제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 3할로에서 보다 더 깊숙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